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진행자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어제 부산에서 온 사연 때문이에요. 75세 할머니가 목욕 중에 쓰러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거든요. 깨끗이 씻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우리의 상식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정말 놀라시겠지만 매일 목욕하는 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이 밝혀졌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울산 남구에 사시는 최영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올해 72세이신데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7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평생 깔끔한 것을 좋아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욕을 하는 것이 자랑이셨다고 해요. 최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씨. 제가 정말 급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주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8시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욕조벽을 잡고 있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7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산 것이 자랑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해롭다니요. 제 친구들도 모두 매일 목욕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들 설마 그럴 리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매일 목욕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최영수님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법을 완전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최근에 읽은 의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 비율이 주 2회, 3회 목욕하는 분들보다 40% 이상 높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기거든요. 혈관도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젊을 때와 똑같이 뜨거운 물로 매일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을 무리하게 늘이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겨울철 욕실 사고로 응급실에 오는 65세 이상 환자가 한 해에 3,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한 사고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위험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져요.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적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종수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박종수님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어느 날 평소처럼 42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대요.
다행히 부인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갔지만 의사가 자칫하면 심장마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셨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간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목욕 시간도 중요해요.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심장에 부담이 커져요. 목욕 전후에 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탈수를 예방해서 혈압 변화를 줄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은 피부 건강이에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매일 씻어야 깨끗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기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65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온몸을 박박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74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순자님은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누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자랑이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게 되셨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피부과에 가니까 의사가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다고 하시더래요. 원인을 물어보니 매일 비누로 씻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셨대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어떻게 나쁠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의사 말대로 일주일에 3번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니까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pH 5.5에서 6.0 정도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3분이 정말 중요해요.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막아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위험은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한다고 해요. 대전에 사시는 82세 이만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만수님은 평소에 건강하셔서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작년 겨울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고 욕조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균형을 잃으셨대요.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대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우울증까지 생기셨다고 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목욕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후회하신다고 하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의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거예요.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의미죠. 왜 어르신들이 목욕 중에 쉽게 넘어지실까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 그리고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두세요.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예요.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이 90% 이상 줄어들어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넷째,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다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중요해요. 네 번째 위험은 체온 조절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춘천에 사시는 85세 한영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한영희님은 평생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대요. 그런데 작년 1월 어느 추운 날 평소처럼 뜨거운 목욕을 하시고 제대로 몸을 말리지 않은 채 차가운 방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의식이 흐려지셨다고 해요. 응급실에 갔더니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의사가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셨대요.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체온이 떨어졌냐고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의사가 설명해 주셨대요. 뜨거운 목욕 후에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빠져나간다고요.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가거든요. 셋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해요.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세요. 몸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은 면역력 저하예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깨끗하게 씻으면 세균이 없어져서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요.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요. 젊을 때는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전주에 사시는 79세 정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미자님은 평생 하루에 한 번씩 항균 비누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자랑이었대요.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셨대요. 의사가 검사해 보니 피부의 자연 방어력이 많이 약해져 있더래요.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이 생긴 거였어요. 의사가 항균 비누 사용을 중단하고 일주일에 2-3번만 일반 비누로 씻으라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감염이 줄어들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항균 비누에는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죽이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비누를 써야 할까요? 항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제품을 찾아보세요. 이런 제품들이 피부에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시면 돼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건강한 목욕 습관 만들기. 자, 그럼 이제 건강한 목욕 습관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목욕 횟수예요.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해요. 매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매일 부분 세정을 하세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꼭 필요한 부위만 씻는 거예요.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세요. 손목 안쪽에 물을 떨어뜨려서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피부도 건조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돼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욕실 환경도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꼭 준비하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예요. 이런 정보를 가족들과도 나누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자녀분들께 알려주세요. 엄마, 아버지, 매일 목욕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대요라고 직접 말하면 반발하실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요즘 TV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매일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제안해 보세요. 가벼운 마사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목욕,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이에요. 창원에 사시는 81세 김순옥님은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서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목욕을 하고 싶으시다면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낮추시고 잠들기 3-4시간 전에 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해요. 목욕 대신 족욕을 추천해요.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도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76세 박철수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목욕을 미지근한 종욕으로 바꾸고 시간도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조정하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잤다고 기뻐하셨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목욕법을 조금씩 달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주 3회 정도 목욕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에어컨이 너무 차가우면 목욕 후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위험해져요.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시고 주 2회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봄, 가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오후 2시, 4시 사이에 목욕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가장 따뜻한 시간대이거든요. 질병이 있을 때의 주의사항.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목욕 전에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높거나 낮으면 목욕을 미루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목욕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발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물 온도를 손목으로 꼭 확인하시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하게 말려주세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목욕 시간을 5분 이내로 더 짧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이 근처에 있을 때 하세요. 이제 실제로 목욕 습관을 바꾸신 분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시죠. 인천에 사시는 77세 조명희님은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런데 겨울마다 어지러움과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대요. 의사 권유로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물 온도도 38도로 낮추셨어요. 처음에는 찝찝하다고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오히려 피부가 더 촉촉하고 몸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후회된다고 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84세 최영식님은 매일 42도의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하시던 분이에요. 작년에 목욕 중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신 후에 목욕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지금은 주 2회 38도 물로 10분 이내로 목욕하시고 욕실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샤워하세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가장 놀라운 건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 트러블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일주일에 2-3번만 씻으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는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면 돼요. 전신을 매일 비누로 씻을 필요는 없어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는 2-3일에 한 번씩 감으시면 충분해요. 매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다만 기름기가 많은 분은 매일 감으셔도 괜찮아요. 운동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 후에는 샤워하셔야 해요. 다만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하시고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외출 후에는 씻어야 하지 않나요? 외출 후에는 손과 발만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전신 목욕은 필요 없어요. 응급상황 대처법. 혹시 목욕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앉으세요. 욕조 가장자리나 욕실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세요. 절대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세요. 찬 수건을 이마에 올리고 가족을 부르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잡으세요. 손잡이가 없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으세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자녀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께서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욕실 의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목욕 습관도 확인해 보세요.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고 계시다면 서서히 바꿔드리세요. 목욕 후 어지러움이나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지는 않는지 관찰하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목욕법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예요. 혼자 목욕하고 계시다면 안전벨이나 비상연락수단을 욕실에 비치해 드리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조언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건강한 목욕 습관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초가 되거든요. 매일 목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맞는 적절한 목욕법이 더 건강하고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몸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목욕 습관과 함께 다른 건강 관리도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모두 중요해요.
구체적인 계절별 목욕 스케줄을 제안해 드릴게요. 봄 3월 5월까지는 주 2회 3회 목욕하고 물 온도 38도 39도 목욕 시간 오후 2시 4시 사이 목욕 후 가벼운 보습제 사용입니다. 여름 6월 8월 주 3회 목욕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물 온도 37도 38도 시원한 물로 마무리 가능. 에어컨 바람 직접 피하기. 가을 9월 11월 주 2회 3회 목욕 물 온도 38도 39도 목욕 후 충분한 보습 필요. 실내 습도 관리 중요합니다. 겨울 12월 2월 주 2회 목욕 물 온도 38도 40도 40도 이상 금지. 욕실 예열 필수. 목욕 후 즉시 보온 관리입니다. 마무리 당부입니다. 최영수님,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에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분명 몸이 더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물 온도부터 조금씩 낮춰보시고 목욕 시간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 목욕 횟수를 조절해 보시고요. 가족들과도 이 정보를 꼭 나누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욕실 안전 장비도 꼭 준비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방송 정리해 볼게요. 매일 뜨거운 목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가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심장에 무리를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높이고 체온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안전한 목욕법은 주 2회 3회 38도 40도의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목욕하는 거예요.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목욕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욕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를 꼭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인 변화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에 맞춰가면서 바꿔나가세요. 최영수님, 오늘 방송 들으셨나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법을 알게 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 실천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목욕 습관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욕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건강에 대한 정보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니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안전한 목욕법 실천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